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이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게 5년 3개월 만이란 말이에요. 자, 조현천 씨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자기 이제 지난번에 이인규변에서 나와가지고 책 쓰고 뭐 편안하게 이제 돈 벌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너무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면서 나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돼서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뭔가 딜이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자, 우선 조현천 씨 한번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네, 사실 이제 조현천 씨가 인터뷰하는 싱크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체포되는 장면만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개인 문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왔다.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도주한 거 아니다. 귀국을 연기한 거다. 뭐 이런 말이었는데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자, 이분이 왜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자진해서 들어와가지고 체포까지 되면서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지을까요?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더니 표정이나 태도를 보게 되면 도피 생활을 한 사람 같지 않고 무슨 황제 여행 갔다 온 사람 같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는 귀국해라. 귀국하면 네 거 정리해줄게.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그 당시 이 사건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단 지금 내란 음모예요. 네. 지금 내란 음모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때 그거였었잖아요. 그 박근혜에 네.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기각되면. 탄핵이 탄핵 기각되면 가결되면 아니었어요? 기각되면. 뭐 탄핵이 기각되면 그쵸. 진보 진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화 시위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광화문부터 공조단 이런 애들을 배치를 해서 다 해산시켜야 된다. 이거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각되면이 그렇다면 가결되면 또 이 태극기 부대 이런 쪽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움직일 거라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정리해야 된다. 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다고 어제 변희재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친위 쿠데타를 기획을 했던 건데요. 쿠데타 네. 이건 진짜 쿠데타예요. 군을 움직인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란 음모로 지금 이제 혐의 사실이 구성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네. 혐의가 돼서 내란 음모는 엄청난 죄예요. 뭐 내란 음모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 사람이 외국으로 지금 가 있으면은 당연히 국제 공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빨리 적극적으로 들어왔어야죠. 찾아 들어와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뉴스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내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의문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이 좋다, 도피하던 사람이 맞냐라고 하셨는데 안 찾아나왔으면 도피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검찰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안 하면 검찰이 해서 문제 없다 그러면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들어온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넘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경향신문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씨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8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 자료 등으로 이루어진 계엄 문건의 소재는 군 인권센터 등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다. 문건에는 박 씨 탄핵 선고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핵이 선고된 이후에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국회 등 주요 시설을 통제하고 KBS 등 언론의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그래서 민간 검찰과 군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계엄문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핵심은 계엄문건이 실제 실행을 위해 작성된 것인지 아닌지였다. 먼저 이런 정도로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1월에 이 사람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잠정 조사가 중단됐다, 수사가 중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자신감을 보이는지 본인은 무혐의다, 무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박근혜 씨 탄핵 기간 동안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현천 씨가 사라지면서 그냥 딱 다 중단됐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이 과연 밝혀지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건 뭐 검찰의 의지죠. 검찰의 저는 의지. 현재 당시 합동 수사단을 누가 이끌었냐면 현재 서울 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인 노만석 차장검사가 이끌었어요. 네. 이때 활동 마무리하면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조 전 사령관은 내란 음모죄가 맞다. 맞다. 기소 중지 상태였으니까 기소를 못한 거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소 중지를 때리면서 내란 음모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씨가 한국에 지금 들어온 거는 이 사람이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화돼 있습니다. 즉 검찰과 외교부, 출입국관리본부, 그러니까 외국인 출입국 관리청인가 뭐 하여튼간에 이쪽과 협조를 얻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즉 지금 검찰이나 외교부 또는 뭐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과는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당시 그 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차장검사 이 사람의 이야기대로 수사가 진행될지 아니면 이인규부터 시작해서 적폐 세력 염가 세일 하는 이 길로 갈지 저는 내일 당장 드러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자 보고 정말 야, 이 사람들 정말 장난하나? 그럼 5년 풀어주겠다는 3개월, 건데? 5년 3개월을 나가서 도망 다녔던 사람을 그 들어올 때 전우원 씨 들어올 때 수갑 채웠습니다. 근데 이 양반 들어올 때 수갑 채웠어요? 물론 전 수갑 채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인권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수갑도 안 채우고 무슨 뭐 외유 갖다 들어오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체포 48시간 안에 풀어주려고 영장 검토한다 이렇게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부터 봐야 된다. 근데 5년 3개월 외국으로 도망 다닌 사람에게 도주 우려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딴 거 다 떠나서. 그렇죠. 일단은 재판 받을 동안에는 구속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죠. 자, 합수단에서는 이 조 전 사령관의 윗선으로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장준규 등등등을 찍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당사자가 사라지니까 다 참고인 중지돼서 정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래요. 계엄문건 작성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 TF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즉 허위 공모서를 작성했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런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차장 당시 방첩 정책 과정이었던 전모 중령 등을 기소했었고 지난해 10월에 대법원에서 이 전모 중령 등은 유죄가 확정됐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2월 민간법원의 20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혀져 1,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 참모장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 이 조 전 사령관 또한 자기가 지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가짜 문서를 만들게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실 이게 맞다 그러면 유죄가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도망쳤다가 할 수 없이 들어왔는데 풀어주고 또 이 유죄가 맞는 확실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다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조현천 씨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도피라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귀국하지 않은. 왜냐하면 도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게 제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변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 음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아는 변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절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국가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리고 이렇게 내란 음모가 이렇게 명백한데 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수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님과 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마냥 주구장창 대통령을 걱정하고 또 위에 계시는 분들 제대로 일하시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나라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틀린 거고 지금은 맞는 거가 되고 왜 서로 딜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민초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괴롭힙니까?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조금만 피했다 오면은 해결을 해주고 또 아니다라고 또 나서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상하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공정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이상한 후진국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예. 네, 우리 화면 얼굴 좀 풀어볼까요? 우리가 서로 친하죠? 눈이 팅팅 벗어야 돼요. 지금.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김필수 변호사님 어때요? 아, 뉴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보지 힘들- 말아야 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저도 방송을 하니까 안 볼 수는 없어 보는데 네. 좀 안 힘든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헤르난데스님께서 만원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체포 지시도 검찰이 거부하고 뭉개버렸고요.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막 이런 얘기가 들려와도 되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이혜웅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 후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